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이 8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쇼크로 부동산 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땅값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토지 시장 열기도 시들해지는 양상입니다.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보고 최대 80%인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어촌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보고 실제 거래 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첫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시작돼 내 집 마련을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고양, 창릉 등 인기가 높은 지역들이 포진해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어젯밤에도 밤새 일했을 것 같은데 아직 괜찮겠죠?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선풍기와 에어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풀가동 중인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풍기와 에어컨처럼 부동산 투자에도 필수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분들 저희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 유료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각종 세금이라든지 기타 부동산 고민 등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들도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도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1: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 즉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소규모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정비 사업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또 투자처로서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전화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그동안 궁금했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 전망, 어떠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제가 이제 현금으로 일단 지금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서울에 특별한 장소는 제가 본 적이 특별한 데는 정해놓은 건 없는데 투자 가치만 보고
투자할 곳을 대표님한테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유자금 15억 원 정도로 서울 쪽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직 네. 정확한 뭐 투자처라든가 보고 계신 지역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 우리 시청자분에게 좋을지 한번 네.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금이 15억이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서울의 웬만한 좀 상급지의 아파트들은 그냥 다 매수할 수 있으실 텐데. 아, 그래. 근데 그죠? 제가 네. 이제 많이 돌아다녀서 보지를 않아서 아,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대표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그럼 우선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15억 정도 선에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 예, 이런 그 괜찮은 아파트들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한 15억 정도면은 시청자분 저기 잠실에 올림픽 선수촌 들어보셨어요? 예, 알아요. 아시죠? 예. 이 올림픽 선수촌이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현재. 예.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올림픽 선수촌을 좀 이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우선 우리가 이런 거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뭐 물론 지금 여유 자금으로 내가 뭐 웬만한 아파트들 뭐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이런 투자처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촌 이 지역이 예. 지금 현재 이게 아파트 단지 규모도 굉장히 크고 예. 그죠? 단지 규모도 굉장히 큰데다가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또 장점도 굉장히 많이 지녔는데 지금 뭐 재건축도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앞에는 지금 이제 5호선이랑 9호선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고 교통 여건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뭐 강남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도심으로서 이 직장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또 좋은 편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바로 앞에 보면은 대규모 공원으로 해가지고 올림픽 공원도 있잖아요. 예. 공원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향후 이제 뭐 우리가 주거 쾌적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강남의 뭐 잠실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금액.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아마 이런 뭐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기도 해서 금액이 좀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할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그래도 아마 물건을 잘 찾아보시면은 우리는 어차피 뭐 들어가서 거주 생각도 있으신 건 아니시죠? 예, 거주는 지금 현재 제가 염창동에 네.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있어요. 아, 따로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있으시고 이걸 예, 그 예. 추가로 이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새 아파트 되면 들어가 살아도 좋을 거예요 아마. 예. 그만큼 굉장히 또 향후 미래 가치 굉장히 또 가치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제가 올림픽 선수촌 한번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예. 오늘 제가 한 몇 가지 좀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좀 그러니까 한 몇 가지는 좀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15억 정도 금액에서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건 서울에서 최상급지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강남 같은 경우는 좀 입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금액대가 지금 여기 뭐 우리가 뭐 대치동이라든지 역삼동 아니면은 여기 뭐 반포동 여기 뭐 잠원이랑 반포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금이 진짜 많이 들어가 이제는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아무래도 우리가 강남 3구 하다 보니까 뭐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송파 쪽에 아까 올림픽 선수촌 먼저 말씀드렸고 예. 두 번째는 여기 한강변에 있는 장미 아파트, 잠시 장미 아파트. 아,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요?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긴 한데 입지면으로서는 이 장미 아파트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에요. 아, 예. 예. 보시다시피 지금 바로 옆에 이제 잠실역 위치하고 있고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앞에 뭐 롯데월드라든지 롯데타워 위치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 장미 아파트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한강변. 예.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부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입지 여건도 좋은데다가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변으로 보셔야 되면은 또 바로 옆에 보면 잠실주공 5단지존이 현재 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건축을. 예. 이게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여기 이제 잠실 일대에서 이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대장주인데
네. 이 대장주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이 잠실주공 5단지의 뭐 가격에 대한 영향을 우리 아파트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양 그러니까 이제 주거 벨트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잠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뭐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그리고 또 뭐 파크리오까지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 가지고 쭉 전부 다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제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예. 향후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주거 벨트도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전부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들이라 다 주거 환경이 다 좋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아파트도 세게 되는데 뭐 주변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예. 거기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잠실 같은 경우는 이 가까운 지역에 이 잠실 종합운동장 여기도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앞으로 좀 뭔가 좀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예. 개발하게 되면은 일자리도 생기고 직장인도 생긴다 하면은 결국에는 이 잠실 일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지녀가지고 아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투자 금액 15억대 정도면은 이 장미 아파트 어떻게 보면 입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여기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 더 해드릴까요? 예, 많이 예, 안 가보시다 하니까 제가 그러면은 딱 한 군데 정도만 더 좀 살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그러면은 우리 염창동에 조금 가까운 저기 이촌동 아세요? 예? 이촌동. 동부 이천동이요? 네,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알아요. 아시죠? 예. 여기도 상당히 부촌이잖아요. 예, 맞아요. 상당히 아파트 값도 비싸고 부촌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 단지들 지금 재건축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는 좀 가격이 많이 비싸요. 예, 예. 가격이 많이 비싼데 지금 앞으로 이제 한 연식이 좀 30년 지나고 이 일부 네. 아파트 단지들은 아직까지 한 시청자분이 가진 금액대에서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아, 네. 예. 여기 이촌동 일대가 뭐 네. 입지로 설명드리면은 여기가 진짜 서울의 중심이고 한강변이기도 하고 예, 예. 특히나 여기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요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용산공원 들어올 거잖아요. 예, 이제. 예, 예, 맞아요. 민족공원. 예.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한강을 앞에 끼고 있고 뒤에 큰 공원을 끼고 있다라고 딱 봤을 때 이 주거 쾌적성 그러니까 정말 살기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에서 아마 앞으로 이촌동보다 더 좋을 만한 지역은 없을 거예요. 아. 그렇게 이게 연봉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 환경보다는 내가 정말 이게 주거하기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찾는 이런 또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이촌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부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또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예.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지금 여기 이촌동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 편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 사업 진행 중이죠. 예, 예. 3, 4, 5고요. 예.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용산 같은 경우는 또 개발 호재 같은 게 또 무궁무진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예. 뭐 개발 호재들에다가 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지금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호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강 건너서 또 이렇게 여의도도 위치를 이제 조금만 가게 되면 여의도도 위치를 하고 있게 되고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전체적인 입지면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 봤을 때도 이 이촌동 일대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가진 금액 15억대로 투자할 만한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동부 이천동에 네. 그 이천역 주변이나 이런데 뭐 한가람이나 강촌이나 이런 것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거기 이제 지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한가람이나 강촌 같은 것도 괜찮하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동부 그 한가람이나 그 라인 거 한가람 그다음에 강촌 그다음에 코롱 뭐 이렇게 라인이 계속 쭉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자기에? 아, 그렇죠.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촌동 자체가 전체적인 이제 부촌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신동안은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신동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기 군데군데에서 이제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서울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재건축의 각종 재건축 규제들 때문에 사실 이게 가고 싶은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못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뭐 이촌이라든지 강촌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인 거예요. 예, 리모델링으로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나중에 향후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너무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또 많이 찾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금액대에서 나중에 좀 뭔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환경이 좀 시간이 지나고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지역이 아마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그럼 동부 이천동에서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쪽에 뭐 대충 아파트 같은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예, 제가 예. 오늘은 좀 큼직큼직하게 이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살펴드렸고 예, 나머지 예. 좀 더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상담 예. 도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펴보면 좋을 지역들 위주로 좀 짚어드렸고요. 한강변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키워드 잊지 마시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하면서 약간 투자 목적으로 여기 파주 운종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데요. 네. 34평짜리. 여기가 GTX 그 A 노선 그거랑 가깝기도 해가지고 지금 매수를 고려 중인데 네. 지금 이제 들어가도 괜찮을까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전망과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 지금 매수 가격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7억 중반이었어요. 7억 중반 정도로 가격대는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정신도시를 보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뭐 일단 나중에 향후 뭐 거주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고 거주 목적으로 네. 하시는 거죠? 이 거주 목적이에요. 거주 목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뭐 직장은 대략 한 어디쯤이세요? 직장은 서울인데 네.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이거 옮길까 생각 중이거든요. 사실 지금 옮기시면은 여기가 더 불편하실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지금 향후를 바라보고 향후 이제 어차피 바라보고. 거주랑 이제 투자까지 네. 목적이니까 그런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선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저는 매수는 좀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아, 반대요. 네. 물론 왜? 지금 네. 운정신도시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지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호재가 뭐예요? 이 GTX잖아요. 네, 맞아요. 이 GTX가 들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GTX가 뭐 여러 정류장에 걸쳐서 들어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호재를 많이 보고 있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이 운정 지역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물론 좋습니다. 이 GTX가 들어온다는 점 물론 좋은데 다만 지금 운정 신도시가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인 거예요. 아,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고 나는 뭔가 좀 이게 지금 가는 버스에 탑승하지 않으면은 버스를 놓칠 것 같고 이런 심리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운정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네. 운정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운정 신도시 쪽이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 운정 신도시도 지금 약간 좀 지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가격대가 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선 하나 딱 그어드렸는데 네. 이 선을 기준으로 좌측 같은 경우는 이 GTX 들어오는 역과 가까워가지고 뭐 신도시 아이파크라든지 힐스테이트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가격이 많이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이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대가 여기랑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런 구조를 좀 펼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 거의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이 GTX 호재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오른 건데 사실 향후 우리가 뭐 거주해서 살면은 괜찮긴 괜찮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도시기도 신도시고 하고 거주하기도 좋고 향후 GTX가 들어온다 하면은 뭐 어떻게 서울과 출퇴근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뭔가 이제 GTX 들어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이제 운정 신도시로 많이들 찾아가셨는데 사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무한정으로 상승할 수 없잖아요. 상승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하락기라든지 조정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뭔가 저 고점 대비해서 좀 뭔가 좀 낮은 가격에 좀 거래가 되는 경향도 있긴 한데 나중에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기가 오고 하락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 어쩔 수 없이 부동산 특성상 서울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 지금 한 7억 중반대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뭐 좀 더 서울과 안쪽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이런 뭔가 서울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외곽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운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뭐 조성률이 어느 정도 많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전체 넓게 운정 신도시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공급이 앞으로도 더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내가 가진 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신축급이기도 한데 내 집 옆에 또 3개 들어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 것보다는 가격 경쟁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특히 뭐 새로 공급되는 것들은 주상복합 형태에다가 진짜 GTX역 바로 옆에 생기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는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공급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공급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공급이 계속된다. 서울 안에 부동산 공급이 계속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3기 신도시도 계속해서 조성 중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운정보다 좀 더 좋은 입지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의 부동산 물량이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운정 신도시가 이게 뭔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붙었을 때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죠? 저 조금 멀긴 하죠. 예, 예. 뭐 거리도 멀게 하고 뭐 물론 이제 GTX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뭐 호재 하나로만 움직인다 하면은 뭐 서울에서 웬만한 지역들 가격이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거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만약에 또 매수를 하셔야 한다 하시면은 물론 이제 뭐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좀 일산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어떠실까? 일산 쪽으로요. 예, 예. 일산도 마찬가지로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 가진 금액으로 아마 좀 입성도 가능하실 것 같고 여기도 뭐 GTX 다니잖아요. 네, 일단 그것도 걸로 통과한다고. 일산도 이제 GTX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고 특히나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또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공약이었잖아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게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게 공약이다 보니까 지금 뭐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연식이 조금 오래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몬테크식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정비 사업도 볼 수 있고 거기다 뭐 시청자분이 원하는 GTX도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전체적인 뭐 주거 벨트도 같이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매수를 뭐 내가 매수할 아파트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좀 뭔가 좀 조금만 내려와서 일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또 한번 알아보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지역도 천천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양평동 유가 투룸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양평동 유가 지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매수 계획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을 향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이게 뭐 전망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제 매수를 안 하셨다는 생각에 이제 이게 좀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는 우선은 저는 매수 반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뭔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지도에 양평동 유가를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입지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입지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인근으로 바로 옆에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한강을 이용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뭐 안양천까지 흐르고 있는 말 그대로 뭔가 주거 쾌적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빌라 거래가 많아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에 뭐 지역적인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제 수반이 되어야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양평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신축 빌라 같은 게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됐어요. 신축 빌라 같은 것들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다가 뭐 주변 지역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격이 이끌어줄 수 있는 호재 부분이 또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큰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빌라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정말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이라든지 청량리 일대 아니면 은평구 일대 이런 지역들, 즉 뭔가 향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노려보셔야지, 이런 지역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뭔가 좀 향후 내 뭐 투자 전망에 대해서 더 밝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평동 유가 이 그러니까 매수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렸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계획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지역들 좀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2085번님의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인데요. 여유자금 3억 원대로 서울 일대 투자 여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렇게 지방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향후 미래 가치를 위해서 이 미래 집가 상승을 보았을 때 서울 지역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여유 자금을 이제 3억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투자, 물론 과거 같은 경우는 가능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 3억이면은 사실 아파트 투자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 3억으로 우리가 과연 어디에 투자하면은 좀 뭔가 내가 향후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좋은 미래 가치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용산 일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소액 투자처로서 거의 어떻게 보면 진짜 1순위로 꼽을 만큼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말 그대로 정말 개발해야 호재가 많은 지역들, 뭐 대표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이라는 뭔가 이게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현재 이 사업들이 정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에 대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정말 이런 사업들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가격이 많이 올 수 있는, 향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넘보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가격이 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향후 정말 지역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정비 사업도 진행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긴 한데, 우선 뭐 크게 봤을 때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많은 지역들에서 현재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고 있어요. 아까 시청자분한테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용산에 있는 한남 뉴타운 일대, 지금 여기도 현재 계속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서계 청파동부터 시작해서 청파동 일대라든지 뭐 남영동, 뭐 후암동 일대라든지, 그리고 뭐 원효로 일대 등 정말 이렇게 뭐 효창동까지, 용산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지역들에서 이제 지역적 전체적인 노후도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많은 지역들에서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향후 내가 나중에 지금은 뭐 이렇게 여유자금 3억으로 뭐 빌라를 투자를 했지만 향후 나중에는 정말 내가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뭐 향후 지역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라면은 좀 이게 용산 일대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여유자금 3억 대면은 이게 아직 이제 뭐 이렇게 구역이 설정된 것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접근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이 청파동 일대, 이 청파동 일대를 다시 한번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파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의 서계 청파동, 그리고 뭐 청파 1구역, 2구역,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인근의 뭐 원효로라든지 효창공원 일대, 전부 다 또 많은 개발 사업지들이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역이 지정 안 된 곳은 3억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향후 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청파동 일대는 또 주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로는 이 용산에 있는 이 후암동 일대. 이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남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런 뭔가 이 고도 제한 때문에 뭐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개발 그 고도 제한 때문에 뭐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많았었는데, 현재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뭔가 이제 고도 제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또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도 뭐 신속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있고, 향후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유자금 3억대로 우리가 뭐 투자에 대해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이제 청파동이라든지 후암동 일대 이런 지역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자금 3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용산구, 후암동, 청파동 이쪽 지역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건의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매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285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망우동 경남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편한 세상 화랑대로 이주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실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지금 이주 계획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망우동에서 이제 화랑대 쪽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갈아타기에도 괜찮을까요? 우선 이제 지도를 보고 좀 살펴드릴 텐데 지금 현재 제가 경남 아파트를 찾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주변으로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남 아파트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화랑대 이 편한 세상이 화랑대역으로 쭉 가보면은 여기 이제 화랑대 봉화산역이랑 화랑대 쪽 역 쪽으로 해서 이 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갈아타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제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가격대는 이 화랑대 아파트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이 시청자분이 말고도 다른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이제 갈아타기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할 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말하는 입지 여건. 입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화랑대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역도 바로 이제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역도 있고 이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신내동 아파트 단지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쭉 다 늘어서 있는 이러한 뭔가 이제 전체적인 주거 벨트도 잘 갖추고 뭔가 이제 주거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경남 아파트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입지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입지 여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대 규모.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세대 수가 굉장히 작은 편이기도 하고 지금 화랑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이기도 한데 이 아파트 단지 규모를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클수록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의 거래가 많이 눈에 보이게 되고 거래가 많이 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세대 규모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아파트 단지를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나중에 우리가 뭐 미래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입지면이라든지 세대면 뭐 다방면에 비교를 했을 때 이 경남 아파트보다 이 화랑대 쪽에 있는 이 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가 훨씬 더 나은 점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갈아타기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갈아타기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하시고 이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에 찬성 의견 드렸고요. 입지라든가 규모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는 게 투자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이번 주 제가 이제 준비한 1:1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정비 사업들, 즉 소액 투자 가능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주 한 번씩 뉴스에 나와가지고 꼭 하는 말이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즉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이라든지 하락기가 접어들면서 지금이 바로 공급에 대한 적기다라고 해서 이 앞으로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뭔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전화 주셔가지고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네. 전화 주셨나요? 예, 지금 여유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면목동 쪽을 봤어요. 네. 예, 근데
그 금액에 비해서 동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동네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좀 센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도 투자할 그 장소가 또 있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면목동 지역을 살펴보셨다고요? 네. 네,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떤 곳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신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면목동을 가보셨다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면목동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이쪽 면목동 지역을 찾아오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면목동이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가 네, 네, 그래요. 이게 시범 네. 사업지로 이제 선정이 되다 보고 그리고 이제 네. 모아타운 2차 선정을 할 때 이 주변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어요. 네.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네. 지역 말고도 그래서 이 면목동 전체적으로 이 많은 사업지들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가 다른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아주택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위에서 이제 뭐 정부라니 서울시에서 여기를 콕 찍어서 이쪽에 재개발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주민들이 먼저 우리가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아타운 정비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지들에서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뭔가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목동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한 번에 올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면목동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기에 조건도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기도 하고 뭐 노후도 요건도 잘 맞기도 하고 네. 해서 네. 아직까지도 뭔가 이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여기보다 좀 더 나은 지역이 있다라면 시청자분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나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해 갖고 그러면은 시청자분 좀 난데가. 예. 좀 더 나은데 그 찾으시죠? 시청자분 혹시 그러면 이제 청량리 일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량리 쪽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보긴 했어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청량리에서 좀 뭔가 네. 이제 좀 모아타운이라든지 향후 역세권 개발이 좀 진행이 가능할 만한 지역 이 지역들을 좀 네네. 추천드린다고 한 게 여기 5호선 이제 답심역이 있어요. 네, 네. 여기 답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네. 답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이제 정말 노후된 주택가들이 아직까지도 예, 남아 예. 있어요. 예, 예, 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거기도 많아. 그죠? 이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나중에 또 모아타운이 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면목동 네. 일대보다 훨씬 더 가격이 나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시청자분이 일단 말씀해 주셨잖아요. 면목동이 뭔가 지역에 비해서 금액이 좀 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사실 이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저층으로 구성된 이제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아파트가 몇 군데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파트가 없죠 네, 여기는. 네. 예.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층이고 낡은 이제 주거 형태가 네. 계속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좀 이렇게 뭐 낙후되고 뭐 저평가되고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네. 면목동이라는 지역과 이 답심리동이라는 지역이 향후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봐야 돼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향후 내가 만약에 모아타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봤을 때 이 청량리라든지 답심리 일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농 뉴타운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네. 전농 답심리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주거 환경도 높아지고 거기다가 이 청량리역에 정말 많고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예, 예, 예. 그죠? 오르고. 아파트 여기가 청량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도 무시 못할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답심리역 일대뿐만 아니라 네. 청량 같은 경우는 군데 지금 많은 곳에서 아직까지도 이 정비 사업들이 계속 현재 진행 중이에요. 네. 지금 이제 청량역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 전농동 일대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답심리역 인근 건너편으로 여기 이제 용답동 일대 그리고 청량리역 네. 주변으로도 네.
정말 이제 많은 사업지들에서 현재 이 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은 이 청량리역 쪽이 뭔가 이제 주택수도 들어오고 교통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그치, 네. 교통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고 네. 그러면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거고 근데 와 여기가 동네가 굉장히 살기 좋은 데로 많이 바뀌었어. 전부 아파트 들어와 있고 깨끗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뭔가 내가 똑같은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이제 면목동도 이게 모아타운 뭐 이게 추진 지역으로서 나쁜 지역은 아니지만 이 두 지역을 놓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답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답심역 일대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물론 지금 날이 좀 덥긴 한데 한번 여기 답심역 일대 한번 꼭 가보시고 제가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어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네. 한번 신청해 주셔가지고 현장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은 아마 더 잘 이해되시고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또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꼭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요. 네? 꼭 가보세요. 꼭 가보시라고. 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꼭.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은 임장활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지역들 위주로 꼭 한번 살펴보셔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또 매수와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989 문자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알짜 지역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서울시가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들을 묶어서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모아타운 첫 대상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속도가 재개발보다 최대 6년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아타운 투자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용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왜 서울시에서 이 모아타운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먼저 살펴보고 이유를 살펴보고 가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가 첫 번째로 이 주택량이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지금 이제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 공급에 대한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닌 뭐 세금이라든지 규제 부분으로 이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공급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자연스럽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이런 서울 지역 내에 부동산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과거처럼 뭔가 이제 상간이라든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 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또 활발하게 더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 이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대단지로 개발하겠다. 즉 이 과거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규모의 단지 수가 굉장히 또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다 모아가지고 대단지 규모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로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지 수가 적다라는 이 단점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업들보다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지니고 있고 그 중에서 이게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아닌 이제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많은 저층으로 구성된 이런 주거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신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뭔가 뭐 사업이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뭔가 조합원 수가 많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리고 또 규모가 작고 뭐 주장 편의시설 등 이런 인프라들이 부족한 이런 뭔가 저층 주거 지역들을 앞으로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해서 뭐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거기다 이제 공공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반영하면서 개발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 모아타운에서 과연 그러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비 이런 것들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뭐 사업 일단 진행하는데 다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자 2종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이 돼 있는 것들을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뭔가 과거에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뭔가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15층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 층수를 더 높여주기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기준이죠.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요건을 충족을 시켜주면은 최고 진짜 말 그대로 이 50층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이러한 이제 인센티브도 주게 되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 이 모아주택 사업이다. 자 거기다가 뭐 이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공공건축가의 이런 설계 지원까지 많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뭔가 가장 굉장히 또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게 모아타운 사업인데 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많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속도 부분이 우리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이런 사업 진행들 보시게 되면은 뭐 진짜 20년에서 30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아 정말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재개발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모아타운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자, 이 재개발 사업 중 일부 절차를 생략을 하고 그리고 심의 부분을 통합적으로 진행해서 일반 재개발이 우리가 뭐 과거 준비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치면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진짜 획기적으로 줄여서 거의 반 이상 줄인 3년에서 4년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모아타운 사업이고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뭐 모아타운에 지정된 곳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들어가기도 금액이 많이 비싸지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 이 저층 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말 그대로 서울시의 40%가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긴 한데 자 이러한 잠재된 사업 지역들 시청자분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좀 더 모아타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뭔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제 모아타운에서 준비한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 1대1 대면 상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 한번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투자 전략 요즘 참 관심 많으시죠. 마침 1대1 대면 상담에서 이걸 주제로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이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의 가격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